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대단원의 긴축이 종료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미국 이제 FMC 회의에서 예상대로 이제 금리 동결했는데 내년도에 대한 어떤 예상,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어떤 긴축 기조의 종료, 또 금리 정점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고 미국 시장에서 시총 1위 애플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이제 내년도 장에 대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최근에 분석할 때 스마트머니 또 큰 자금들이 주식을 이제 바닥권 주식 내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그런 영역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금 베팅 이뤄지는 것들을 이제 포착했죠. 그런 것들을 지속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채야 되죠. 오늘 파월 의장이 말한 거는 사실상은 이제 후행적인 거고,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이제 집행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주식하기 딱 좋은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바이오 포함해서 또 이제 종목 장세 서막이 한국 증시에서는 본격화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 주식으로 큰 수확을 낼 수 있는 시점이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그냥 주구장창한 어떤 근거 없는 의견, 주장이 아니라요, 지금 모든 게 맞물려 있고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고 있고 그쪽을 향해 있는 방향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필승의 전략에 담아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장 보죠. 애플의 주식이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확실한 근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신고가 부근 되고 있고, 아마존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우상향 기조를 계속 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의 부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나올 때는 어제 로봇 새로운 어떤 로봇 영상을 이제 테슬라가 올렸죠. 저는 어젯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테슬라가 이런 로봇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요거 체크 드릴게요. 2022년 그리고 옵티머스 뭔가 좀 이상하네, 별로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젠2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급형이라는 거예요. 보급형. 우리가 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야, 저렇게 이렇게 기동성 높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로봇이 있는데 이거 무슨 목각 인형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테슬라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사이버 트럭 내지는 이제 테슬라의 차량을 이 옵티머스가 만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그게 로봇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어떤 퍼포먼스, 로봇과 자율주행의 이제 퍼포먼스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엄청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업사이드 포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최근에 어도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도 직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 모빌아이도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들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일라이 릴레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상향 기조 계속 띄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마찬가지입니다.
TSMC도 다시 또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내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이제 신고가 부분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을, 신고가는 아니고 이제 고점권 이러고 다시 또 올려놓는 그런 부분 되고 있고, 메타 플랫폼스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기조 계속 띄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흐름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미국의 기업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술용 로봇 독점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한 퍼포먼스의 어떤 시장 구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그 엄청나게 세게 또 올라갔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엄청난 퍼포먼스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P도 1.3%, 다우도 1.4% 상승합니다. 와, 이거 뭐 다우는, 야, 경기 침체 없는 거죠. 잠깐만요. 다우가, 이게 다우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냈네요. 야, 진짜 무섭네. 하방론자들 다 죽여버릴 텐데요. 뭐 국내에서도 지금 하방론자들은 있죠. 그리고 한국은 더군다나 공매도 금지됐기 때문에 공매도 이제 완전 학살하는 구간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 0.7% 빠졌고, 홍콩은 플러스, 대만은 1% 상승, 상해는 약보합 정도. 이제 중국 쪽이야. 미국이나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1.3%, 코스닥도 1.3%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12조 11조.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라 가지고요. 그 종가에서 좀 거래 터진 부분이 거래대금 좀 증가시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가 비등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띄웠고요. 그게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 오늘 개인들만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거의 이게 얼마죠? 코스피에서 1조 3천억을 팔았고요. 개인이. 코스닥에서 4천억. 도합산으로 이제 코스피 1조 7천억 넘는 규모를 개인이 팔았습니다. 결국 상승이라는 거죠. 상승의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물량을 먹으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쌍끌이로 그냥 대놓고 그냥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판 개인 투자들은 좀 안타깝지만, 뭐 물량을 뺏긴 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한 어떤 어조와 강한 확신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모든 퍼즐들이 맞춰졌기 때문이고요. 저의 생각일 뿐이 아니라 이제 이건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대놓고 그냥 가격을 올리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있어서 이제 오늘 수급을 확실히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예금 49조, 신용융자잔고 17조 수준이고요. 해외 증시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런 흐름들이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0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5% 넘을랑 말랑 했을 때가 있대는데, 이때 고점 형성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확고한 종목들 잘 선별해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은 때를 줄 때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의 흐름이고, 2년 3년 정도 시장이 못 올랐습니다. 전체 시장이 못 올랐어요. 이 기간 동안은 큰 손들도 큰 수익을 내긴 쉽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뭐 그 정도 빼고, 뭐 반도체 그 정도 빼고는 뭐 다른 종목에 붙어있는 어떤 뭐 특정 집단들, 수급 주체들, 스마트 머니들도 손가락 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상승시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도 굶었던 그 욕구를 풀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 주식은 때를 잘 판단해서 거기서 집중을
하는 것이 결국은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 방법이죠. 이때도 1년 남짓 이렇게 코로나 때도 급등하고 지금 3년을 내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종사를 보였습니다. 하락을. 지금은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이 시장을 뭐가 리딩할지,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움직여 갈지, 이거를 판단해서 그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그 능력과 합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식으로 큰 돈 벌 차례가 됐다. 그렇다고 코로나 때처럼 막 이런 장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땐 제로금리고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가지고 그냥 모든 자산들이 급등하는, 우리가 뭐 가상자산도 뭐 마찬가지로 뭐 상상을 초월했죠. 여기서도 이제 BBIG, 특히나 바이오 이런 것들 엄청 낮잖아요. 결국 이제 여기서는 어떤 성격으로 올라갈지를 이제 대중보다는 빨리 판단 내리고 그쪽으로 자금들을 밀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집행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FMC 관련된 내용 리포트 한번 볼게요. 대신증권 리포팅이고요. 더할 나위가 없었다. 기준금리 동결 5.5%. 일단 물가 압력이 완화됐고 연착륙 기대된다. 뭐 침체가 어딨냐. 금리 인하 기대는 확대되고 있다. 연준간 파월이 달라졌다. 인상 사이클 종료. 금리 인하 논의 시작에 시장은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자체는 영향이 없었죠. 뭐 역시나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물가 부분에 대한 전망에서 기존보다 낮아진 하향 조정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물가 압력 부담, 그리고 GDP 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6%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기대를 보여주는 한편 내년 금리 인하 횟수까지 확대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형성이 됐다. 최근 들어서 FMC 이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유입되었다는 인식과 경기 악화 우려까지 유입되면서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준의 점도표와 수정 경제 전망이 다시금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어서 장중 증시 급반등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채 금리도 급락도 증시 상승에 한몫을 했다 해서, 어쨌든 점도표 경제 전망이 발표된 새벽 4시 이후 미국채 2년 금리는 4.7에서 4.3으로 30bp 가까이 급락했고, 아까 보셨듯이 10년물은 4.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언급조차 어렸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거 하여튼 이제 금리 이제 다 올랐다, 고점 찍었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할 나위 없는 FMC, 따뜻한 연말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사, 내년 금리 인하 횟수 확대, 연착륙 기대, 이 모든 삼박자를 보여줬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 명확해졌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매크로적으로 부담을 가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자신들 모멘텀, 이벤트, 실적, 그리고 트렌드에 입각한 흐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상반기를 한국 증시는 개별 종목의 폭발적 장세에 대한 전망을 하고요. 브레이크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 없는 브레이크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3년 가까이 눌려 있었던 한국 증시는 개별 종목 쪽에서는 지금 거의 신저가 이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요.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신규 상장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 펼쳐질 걸로 보고요. 내년도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강연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공매도 금지 환경. 두 번째, 금리의 정점. 이미 찍히고 있었어요. 오늘 그냥 선언한 거고. 세 번째, 2차전지 수급 집중했던 게 분산이 되고 있었죠. 이제 연말, 이제 하반기 떨어지면서 그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 상승할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고, 네 번째, 미국으로부터 지금 메가 트렌드, AI, 뭐 로봇, 자율주행, 또 이제 그 뭐죠? 비만 치료제, 헬스케어 업종, 이런 이제 메가 트렌드가 미국 쪽에서 이제 발생되고 또 확산되고 있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내년도 시장을 좀 좋게 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확인 사살 시켜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기 평선의 돌파 흐름들이 펼쳐지면서 1.3%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장기평,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파한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도 어제 눌렸다가 오늘 확실하게 또 장기평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됐을 공산이 크고요. 2차전지 업종도 오늘 4% 상승하면서 어제 낙폭을 돌리는 흐름들, IT 소프트웨어도 이제 장기선 돌파하기 직전, 오늘은 뭐 게임은 조금 약세였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1.9% 상승으로 오늘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고 압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3.8% 급등하면서 이제는 추세를 돌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쪽으로도 한번 보면요, 그 삼성전자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늘 SK 하이닉스가 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냈고 시총 순위가 바뀌었죠? 서막입니다. 그만큼 이제 2차전지는 내년 상반기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시총 1위주가 지금 역배열, 또 시총 2위를 뺏겼죠. SK하이닉스에. 그래서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흐름은 반도체 오늘 상당한 또 좋은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요. 또 이제 2차전지도 당연히 강했죠. 강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7.5% 상승.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쪽 시총 상위 바이오주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셀트론은 그래도 2% 상승했고, 또 셀트론 헬스케어도 2%, 셀트론 제약이 5.7%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는 흐름이고요. 오늘 도도해진 건 HLB입니다. HLB 어제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또 FDA 이제 내년도 기대감들 16% 급등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해버리는 그런 모습 띄었고, HPSP도 오늘 11% 급등하면서 반도체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에 편승하는 그런 주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좀 더 보면요, SK이노베이션도 4% 상승했고, 역시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금리 이제 변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피해를 받았던 플랫폼 기업들까지 이제 일어서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타났고, 오늘 LNF가 10%나 급등했습니다. 10% 급등했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 상승하면서 와, 로봇주는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도 5% 상승하면서 위에서 꺾이지 않는 흐름을 내고 있고, 역시나 게임주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 8.5% 상승했고요.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동진쌤 이렇게 반도체 쪽 보면 2.6%, 또 BCNC도 4% 상승, 하나머티리얼즈 2.6% 상승, 반도체는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경향을 띄었던 것 같고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좋았고, 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툴젠이 11% 급등. 그래서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점점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큐로셀, 에브릴바이오도 2-3% 상승, 레오켄바이오 2% 상승했고요. ABL바이오 2%, GC셀도 이제 바닥권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많은 기업들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많이 내줬는데요. 녹십다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게 역력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은 명확히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오토웨버 자율주행의 대장 4% 상승하는 흐름, LG노텍도 최근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1.4% 상승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매우 좋고, 엠노도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 흐름들
오늘 XR 쪽에서 뉴프렉스가 12% 급등했고 삼성전기 꾸준하게 전장의 모멘텀을 오롯이 받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은 정말 강한 것 같고요. 그만큼 돈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정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엔 좀 리포트 좀 볼게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고요. 레벨업이 아닌 퀀텀 점프를 기대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레벨업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된다는 제목이고요. 더할 나위 없이 다시 보기 좋은 시점이 도래했다. 뭐 그렇죠.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되죠. 필요한 건 이제 주가 레벨업에 필요한 건 확실한 이벤트다. 확실한에 좀 방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불확실하거나 조금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주도력을 좀 잃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가 종군당 기술 이전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올해 내년도 주목할 거는 첫 번째 비소세포 폐암 쪽 유한 영향이죠. 이재벌 변이와 이후 발생하는 주가 변이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만큼 활발히 연구 개발 이루어지고 있고 유한 영향 탑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DC 레코캠바이오. 최근에 제가 이중항체 ADC 쪽 에빌바이오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형 변경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알테오젠이죠. 핵심은 알테오젠으로 봐야 되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서 기존 정맥으로 투여됐던 치료제가 피하 주사로 변경될 시 특허가 연장되고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어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실적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이제 한미약품, 비만의 대장, 그리고 관심바이오텍은 에이벨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에이비언, 보로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에이벨바이오,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에이비언 정도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보로노이는 뭐 하여튼 뭐 유상증자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 최근 국내에서 비만 적응증 대상으로 승인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에 따른 국내 1호 비만 치료제 신약으로의 잠재력이 중장기 모멘텀 작용해서 한미약품을 탑픽으로 꼽는 부분은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벨바이오를 좀 중요하게 저는 최근에 좀 보기 시작했다는 부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도 나온 바이오주 중심 투자 회복, 투자 심리 회복된다. 금융시장 완화로 바이오주 회복세, 호재 반영에 대한 민감도, 요거죠. 이제 호재 반응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고, 사실 생존을 걱정했죠. 자금 사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들은 낙폭과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명분적으로 뚜렷한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도 이제 조금 커버하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유증 걱정에 대한 부분이 덜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런 걸로 좀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제 멤버십도 이제 팬드 멤버십 통해서 조금 더 압축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을 통해서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 지점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도 가시권에 있는 종목들 있죠. 최근에 보령 같은 종목도 움직이는 게 좀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실적도 고려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이오 포트를 형성할 필요 있다. 그래서 유한여행 같은 게 이제 당연히 실적적으로 연결되는 모멘텀과 실적이 연결돼 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바이오시밀러 CDMO도 주도 회복을 예상한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유한여행의 한미약품, 종군당 이런 기업들, 또 플랫폼 신약 기업들 있잖아요. 레오캠바이오, 알테오젠, 지시셀, 큐로셀, 앱클론,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밀러, 셀트리온, 신약개발,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군당. 그렇죠? HK는 이제 보령도 들어가죠. 동안 소시홀딩스도 이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고, 휴젤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휴젤 많이 좀 언급드린 종목들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포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매우 좋았고, 오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포트를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 나갈지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수급 구도는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비엠, HLB 이제 수급 3개 들어왔고, 삼성물산이 최근에 뭐 급등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도 이제 바닥권 탈출에 확실한 시그널들 나오고 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트리온 제약도 수급 들어왔고, 성일하이텍도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이 오늘 반영되면서 수급가 10% 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래시스 낙폭이 과대했던 뭐 PNT 뭐 이런 2차전지 종목들도 다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뭐 이제 그냥 확실히 찍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주식하기 딱 좋은 상반기 계좌의 레벨업을 위한 최적의 어떤 구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좀 마음이 좀 내려놓으면서 영상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종목 압축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앞으로 콘텐츠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